죽어가는 그가 방금 전에 격화시켰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피 흐르는 심장이 무섭지도 더구나 싫지도 않을 만큼 그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의 내부에는 제가 가득 차 있었고 그렇다면 저로 인해 여전히 따뜻한 심장 아니겠어요. 전 그 심장을 제 가슴 속에라도 간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 양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한 그 고귀한 심장이 그런 끔찍스런 능욕을 당하게 놔두지 않으려는 마음에 그 심장을 제물 대신 바치고 싶었어요. 이토록 그는 저에게 신이 아니었겠어요. 프랑스 작가 주일 바르베 노이비의 소설 악마 같은 여인들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 지난주에 이어서 2017년 연말 특집으로 이어집니다. 최지인 시인, 안웅선 시인, 김경인 시인, 그리고 임현 소설가, 이종산 소설가님과 함께 계속 하는데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추워요. 네, 그쵸? 잘 지냈습니다. 엄청 추워요. 끝이 너무 섹시했던 것 같아. 추워요. 그죠? 부산에서 사실 올라오면 엄청 춥다. 일기예보에 계속 서울 너무 춥다 이랬는데 한국은 참 작구나. 이걸 제가 세상 경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부산도 춥던데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건 우리 5분께 다 들어볼게요. 지금 며칠인가요? 저 크리스마스가 지났나요? 청취자분들. 저 날짜를 계산 안 하고서 그런 그게 되게 중요한가요? 지났네요. 아, 네. 저는 크리스마스. 저는 오사카 다녀왔어요. 네. 오사카 따뜻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맞아. 때 네. 오사카 다녀와서 일부에 2017년이 무슨 동면과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동면을 너무 일주일 만에 깨고 오사카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얻어서 일주일 만에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따뜻한 오사카로. 그 녹음을 끝내고 집에 가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사카 갈 힘을 얻어서 오사카에 잘 다녀왔습니다. 2018년에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안웅선 시인은 일주일 동안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많은 작가들이 여기 오면 눈 깜짝할 사이를 경험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요. 휴일이 있었는데 휴일이 있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네. 매일 휴일이니까요, 우리는. 그죠? 그렇죠. 매일이 휴일이고 매일이 일하는 날이기도 하죠. 네. 네. 오늘 새롭게 2부 두 번째 연말 특집과 함께 새로운 날을 시작해 보아요. 김경희 시인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는 방학을 기다리면서 지냈고요. 네, 진짜 안웅선 시인 말대로 눈 깜빡하니까 방학이 이제 코앞에 와닿았네요. 너무 즐겁습니다, 마음이. 네. 목소리를 조금 더 업해서 즐겁게 네.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말 즐겁습니다. 좋아요. 지금 톤. 네. 네. 임현 작가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주일. 연말이에요, 정말. 기다리는 동안 계속 제가 일주일 동안 뭘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시죠?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구나. 그거 참 행복한 일이에요. 네, 무능한 우리에게. 인간이 된 것 같아서. 네. 저도 알아서 질문하지 않아도 네. 이제 답변을 주시네요. 소설가들이 기억력이 좀 없나 봐요, 시인분들에 비해서. 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너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지고 뭔가 일주일을 도대체 뭐 하면서 안웅선 시인의 지냈는지. 답변들을 다 벤치마킹하는 그렇군요. 일주일 동안 좀 옷이라도 바꿔 입고 올 걸 그랬다. 그래, 너무 단벌 신사 같다. 네, 굳이 또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우리 코디 실력을 조금 키워 보아요.
오늘 또 반갑게 연말 특집으로 시작하면서 목소리 듣고 싶은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그 지난해 2016년 한 해 동안 이 구성 작가로 활약해 주신 문장의 소리 정지양 작가도 오셨는데 반가워요. 지양 작가님은 연말 특집이니까 연말에 뭐 하고 있으시다 이 자리에 와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웅선 선배가 한다고 하셔서 왔고요. 또 딱 그만둔 지 1년 돼가지고. 맞아요. 우리 작년 겨울에 뭔가 되게 꽃다발 주면서 맞아요. 안녕 잘가 이랬는데 또 왔어요. 그죠? 너무 보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못 오다가 1년 만에 왔습니다. 네, 반가워요. 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한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모두 미천이 얼만큼 뭐 별로 이렇게 거 아니죠 그 사이에 2018년이에요 지금. 진짜 이거는 농담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연말쯤 되면 주로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가족과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오사카 다녀오시는 것처럼 여행을 다녀오실 수도 있고요. 2017년 올 한 해 연말 어떤 계획 하고 있으신지 무계획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어떤 계획 갖고 있으세요? 12월 31일 날. 이 질문은 사실 대본에 없던 질문이어가지고 그죠? 이 어려운 질문은 우리 늘 고령자 분께 최고령자 31일 날 말이죠.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날 3가지를 할 거예요. 네. 일단 첫째는 알코올을 줄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카페인을 줄일 거고요. 세 번째는 햇볕을 많이 쬐 거예요. 그렇군요. 네. 비가 오면 어떡하죠? 비가 오면 눈이 오거나? 그러면 집에서 형광등을 켜고 있겠습니다. 햇볕 대신 형광등을 LED 쬐겠습니다. 요즘 LED 좋다니까. 네. 네. 근데 말씀 듣는데 3가지가 뭔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탐나는 3가지이네요. 안웅선 작가님 자꾸 얘기하고 싶으시고 마이크를 자꾸 만졌다 내렸다 하시는데 시간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네. 이면 작가님은 연말 12월 31일 날 어떤 계획 있으세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을 하니까 좀 안심이 되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기점을 두는 거를 좀 약간 불편해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 진행자니까 이런 질문 네. 계속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 평범하게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되면은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해지고 설레게 되거나 어쨌든 좀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평범하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면 작가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옛날 연애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연말, 뭐 이런 특별한 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오잖아요. 거리로 나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그런 날은 거리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쪽이세요? 5분들은. 그런 막 진짜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길 한복판으로 나올 때 어디 계세요? 아니, 저는 그냥 늘 집 근처를 배회해요. 그런데 과거에 한번 크리스마스 때 제 친구가 실연을 해서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싫다고 해서 그 친구와 함께 그냥 무작정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적지에 딱 도착하니 또 거기에 또 그만큼의 사람들이 다들 너무 예쁜 봄옷을 입고 심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어촌에 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촌을 갔더니 저 멀리 아주 하얀 빨래 같은 것들이 막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오징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소설적이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 관점인가. 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이 풍경들이 오징어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마스가 상당히 오래전이어서 사실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장면만큼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네. 저희 지금 살짝 듣고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사람이 없는 곳을 쫓아다니시는 편이군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노래방을 저희가 들어갔더니 이제 불을 켜주고 노래를 한 2시간 했는데도 그 스토리 더 언제까지 하라고. 또 있는 거 아니야? 노래방 가서 이제 없어요. 어디 갔어요? 아니 그 다음에는 다시 버스 타고 어디로 이동했어요?
커피 마셨어요. 여기서 우리 끝나나요? 네, 끝내죠. 네, 알겠습니다. 아름답게 끝나네요, 커피로. 이면 작가님은 어느 쪽이세요? 소설가들, 시인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물어볼까요? 우선은 오징어 얘기가 너무 그죠, 너무 재밌죠. 기억이 남아서 어떻게 제가 문어로 바꿔서 써도 이거는 저작권을 달라고 하세요. 네, 맥주 한 병 뭐 이런 거 딜을 해야지,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남들이 하는 거는 대체로 따라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중앙에는 안 가고 이렇게 외곽적으로 하지만 그 공존에 있는 어떤 그 느낌은 그대로 느끼고 이상입니다. 이거 참 뭔가 심리 분석하는 것 같다, 그죠? 이정산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왠지 네. 이 느낌은 거리 한복판 메인 무대에 있을 것 같은. 아 정말요? 근데 네. 반대로 저는 매년 텔레비전으로 보신각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기를 왜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아니 저렇게 우리 사람이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네. 그러니까 그 매년 정말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아기 때부터 그냥 합치면 한 30번 본 건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매년 사람들은 저기 되게 멀고 추운데 왜 저기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따뜻한 집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생각은 가장 최고령자인 것 같은. 그렇군요. 네, 두 시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어떤 취향? 저는 절대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밖을 나가지 않고요. 절대로를 너무 강조하시는데. 네, 딱 한 번 그 결심이 무너진 적이 있는데요. 그 방송사에서 연말 가요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그 자기네 스튜디오에서만 하면 좋은데 꼭 밖으로 나오겠다고 파주, 뭐 통일동산 이런 데서 공개 방송을 해요. 트와이스가 거기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딱 한 번. 트와이스 최근 아니야? 네. 최근 네. 최근 걸그룹이잖아요. 딱 한 번 차를 몰고. 누구 좋아해요? 트와이스 중에? 원래 그 트와이스 멤버가 엄청 많지 않아요? 원래 트와이스라는 그룹 자체가 그 예쁜 애 옆에 예쁜 애가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꼽는 것만으로 굉장히 마음이 미안해진달까? 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누구 하나를 꼽지를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파주의 갑자기 통일동산까지 트와이스 부심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네, 통일동산까지 차를 몰고 갔어요. 밤 10시에. 기온은 영하 21도. 통일동산 기온 영하 21도인 그 곳에서 트와이스를 보고 들어왔던. 네. 그리고 나서 트와이스는 후회했던. 미니스커트 막 이런 거 입은 거 아니에요? 네, 핫팩을 붙이고. 붙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추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트와이스에게 핫팩 선물 뭐 이런 거 해주려고요? 네, 핫팩은 아마 다른 팬들이 많이 보낼 거고요. 네, 조금 더 좋은 걸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시집 생각을. 선물 어때요? 트와이스 전원에게 시집 선물 한 번씩. JYP께 부탁드립니다. 되게 인상적이지 않아? 숙소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9건을 맞추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9명이에요? 아 그렇군요. 나 모르겠어요. 저 12명 아니야? 아무튼 트와이스가 안웅선 시인을 밖으로 불러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절대로를 강조한 이유가 있었어. 최지인 시인은 어떤 편이세요? 전 어떤 계기로 바뀌었는데 저도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연말에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인데 도쿄에서 카운트다운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르는 외국인들이랑.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 함께 네가 살아 있어서 되게 즐겁다, 좋다라는 경험을 할 경험이 별로 없는데 카운트다운 파티에서 같이 숫자를 외치면서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껴안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해주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이후로 공간에서 뭐 파티를 한다든지 뭐 친구들을 불러서 뭐 집에서 파티를 한다든지 같이 카운트다운 파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가 있어서 나는 되게 좋다.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게 저는 1년 중에서 사실 제일 기대되는 설레고 기대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그렇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면은 언제 취한 거죠? 이 뭐 하는 행동과 이 동선을 보면 우리 최지인 시인은 늘 봄인데 희망적인데. 네. 농담이에요. 저도 뭐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는 질문만 해봤지 답을 할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당해보면 좀 난감하네요. 저는 늘 하는 게 12월 31일은 저를 낳아준 부모와 같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것 중에 또 두 건데 그 감사함을 표하는 제가 태어난 날 엄마께 전화를 드려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꼭 연말을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엄마 옆에서 보내고 있어요. 트와이스를 찾아가는 제가 굉장히 망나니가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늙으면 이게 한 살 한 살 지날수록 네. 아니 근데 저는 뭐 올해도 그래서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연말은 집에서 보낼 생각입니다. 재미없죠. 가정의 평안과 안정이 네. 빌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연말 특집답게 연말에 어떤 일들 계획하고 있으신지, 연말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좀 들어봤는데 다행이죠. 2017년에 책이 나와서요, 그죠? 김경희 시인께 그래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책을 모두 이제 나왔으니까 세 번째 이제 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세 번째 책을 준비하는 마음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어요. 다 첫 책을 내신 분들이니까 세 번째쯤 되면 어떨까? 세 번째쯤 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가 되면 또 처음 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거 제가 조리원에서 들어본 말 같아요. 이게 첫째 날 때, 둘째 날 때 다 잊어버려서 다시 낳는다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출산의 과정과 거의 동일하군요. 책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제가 너무 일반화 시켰나요?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세 번째 시집을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참 네. 소중한 일이어서 예, 뭐라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만큼 더 아마 좀 더 절실함과 간절함과 뭐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맞아요. 예, 일단 첫 번째 시집도 간절했고 두 번째 시집도 절실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세 번째는 간절 더하기 절실. 시집은 아주 깊이 간절합니다. 네 번째 깊이 간절해지고. 아, 근데 이 마음이 정말 뭔지 저도 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첫 시집, 첫 소설집을 내신 소설책을 내신 분들은 어떠신 마음이었는지 궁금해요. 책 딱 나왔을 때 소감이 어땠는지 좀 들려주세요.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기다린 시간만큼 어떤 보상을 받는 느낌이기도 했고 주변에선 어떤 축하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책이 언제 나왔냐면요 그 추석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딱 추석에 맞춰서 책을 이제 출판사에서 먼저 보내주는 책을 들고 이제 집에 내려갔고 아직 그때까지 좀 이렇게 서점에는 이렇게 깔리지가 않았을 때였어요. 특히나 지방에는 그쵸, 없었을 때고 맞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먼저 가장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번에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이거를 3번을 읽으신 거예요. 아, 네. 3번 읽고 니까 너무 재미없다고. 원래 가족이 가장 훌륭한 비평가. 근데 재밌잖아요. 유면 작가 소설. 어머니 너무 냉철한 비평가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우선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말을 계속 하세요. 주변 분들한테도 얘 소설 너무 재미없다고. 근데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구나.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역설적으로. 따뜻한 명절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재미없는 소설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신 이종산 작가는 어떠셨어요? 네. 책 딱 받았을 때 첫 네. 책이니까. 저는 세 번째 책인데요. 아, 맞다. 세 번째 네. 책이죠. 맞아요. 네. 그렇다. 네. 저도 양력 보고 와서 알았는데 맞아요. 세 번째 소설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근데 진짜 저도 비슷한 게 까먹어요. 첫 책, 두 번째 이제 텀이 있어서 그런지 느낌을 까먹고 그냥 첫 책 나올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조금 제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더라고요. 좀 마음이 느긋해진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딱 책이 나왔는데 반응이 이제 별로 없으면 약간 좀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첫 책이나 뭐 두 번째 책을 내고서도 되게 반응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책을 좋게 기억을 해준 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게 좀 쌓이는구나. 이제 시간이 쌓일수록 읽어주시는 분들도 늘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이 좀 느긋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안흥선 시인이랑 최지인 시인은 첫 시집인데 엄청 기다렸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어떠셨어요?
저는 시집 받았을 때 물론 제시가 너무 잘 나와서 좋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았던 기억은 시집을 보면은 보통 시집엔 해설과 뭐 추천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해설과 추천사를 보고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왜 기뻤냐면은 책이라는 게 어쨌든 저와 함께 가는 아이인 거잖아요. 그 아이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평론가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과 함께 책을 같이 낼 수 있어서 사실 뭐 저는 공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집은 시인 혼자 것이 아니라 평론가와 추천사와 편집자와 모든 공저라 생각하는데 저와 같이 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분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되게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옹선 씨님 왠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저렇게 뭔가 모든 이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어떠셨어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걸로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모든 분께 다 고마웠고요. 일단은 되게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사실 해를 또 넘길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밀어붙여서 11월에 나왔고 이게 근 몇 년간 소문 속에서만 존재하던 책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책 언제 나오니, 너 시집 언제 나오니. 맞아, 그랬어요. 네, 안부 인사였죠. 네, 적잖은 스트레스이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나도 모르는데 사실 내 책이 내가 언제 나올지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이 되기 시작하고 이때쯤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때보다 또 미뤄지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만족스럽게 잘 뽑혔나요? 네, 일단은 뭐 흠잡을 데 없이 뽑혔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 흠 잡을 데 없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웅선 시인의 첫 번째 시집입니다. 탐험과 소년과 계절의 서 중에서 한 편 들어볼게요. 어떤 시 읽어주세요? 네, 저는 검은 잎의 흰 바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흠 잡을 데 없는지 우리 한번 잘 들어보아요. 들려주세요. 검은 잎의 흰 바람. 우아해 오늘의 대기는. 검은 잎의 흰 바람. 낡은 램프를 손에 들고 우리는 폭설의 씨앗을 심으러 간다. 여행자의 발끝은 쉽게 짓무르고 식탁 아래 숨긴 묵시록이 푸른 토마토를 담는다. 우아해 초조해지는 인간이란. 지상과 거의 모든 빛, 타인의 비밀을 알약처럼 삼키는 모범. 둥글게 말아진 비열이 숲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것을 씹어 먹으면서 오늘 밤은 일찍 잠들어야지. 꽃이 피지 않는다. 수태를 알게 된 여자와 무성의 아이. 아마도 완전히 메마른 침묵 속 4가지 계절. 신생아를 씻기는 검은 물을 가로지르는 정적 속에서 자기의 결백을 과시하는 빛들이 밤을 채우고 절망적으로 침착한 폭설이 혀끝에 닿을 때 죽은 자식의 뼈를 피리로 만들기 위해 신은 오래도록 입술을 모으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물어보고 싶어서 현지 작가님께서도 질문을 써주셨던데요. 이 안웅선 시인의 시를 청취자분들께서도 읽어보시면 뭐 신, 사제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단어들이 가끔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특별히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작용인가요? 그런 언어의 돌출이? 네, 저희 특별히 아니면 어떤 외가가 이야기? 네. 아주 오래도록 카톨릭을 믿어온 집이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카톨릭을 신앙으로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어 속에서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의식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좀 발현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서구의 역사나 서구의 전통이나 서구의 상징들
그런 부분들이 갖는 의미 자체에 여러 가지 맥락을 품다 보니까 그런 맥락까지 좀 고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의 감정만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장치로도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청취자분들이나 만용선 시인의 시집을 읽어보시는 분들이 그 점을 한번 궁금해하셨다면 좀 해소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면 작가의 소설도 한 대목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 아까 사실은 다른 부분을 준비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연말 분위기가 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이게 좀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좀 줄여서 낭독을 한번 편하게 낭독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맥락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면 우선 그냥 다 읽어볼까요? 편집을. 다 읽어주세요. 네. 네, 그러면 들어볼게요. 어느 소설이죠? 예. 소설집의 어떤 그 소설이죠? 표제작인데요. 그 개와 같은 말에서 네. 그 밀레니엄 1월 1일을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들어볼게요. 연경의 고향은 영천이었다. 그리고 대입 시험을 치르고 서울 소재의 대학에 합격한 그의 연말에는 종로에 있었다고 했다. 밀레니엄을 앞두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던 연경의 말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디선가 계속 몰려들었고 더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에도 선자리가 분명히 좁아졌다고 했다. 정작 종치는 건 보지도 못했어. 몸을 틀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빼곡했거든. 연경은 종강역으로 통하는 지하도에서 신문지를 덮고 앉아 첫 차를 기다렸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문지와 종이박스를 구해 자리를 잡았는데 누구도 홈리스처럼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돌아갈 곳이 있었고 진짜 홈리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있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거다라고 연경은 나에게 말했다. 있었다면 진짜 홈리스처럼 홈리스들이랑 몸을 붙이고 누워있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홈리스도 아니고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불쾌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다고. 그런데 서울에 올라온 뒤에 나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 월드컵 때 시청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잖아. 그런데도 내가 알고 있는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아무도 없는 걸까? 1월 1일에 다들 어디 있었겠어? 다른 날도 아니고 밀레니엄이었잖아. 거기에 가보니까 알겠더라. 그날 거기에 있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았다는 걸 말이야. 내가 본 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거든. 그곳에서 누군가 넘어지면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 떠밀려 넘어진 사람을 밟고 그랬어. 주차된 자동차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붕이 내려앉았어. 입간판이 넘어지고 넘어진 애인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떠밀려서 멀어지는 애인이 있었어.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개새끼야 내 여자 밟지 마라. 그런데도 왜 계속 밟느냐고 후려치고 후려친 손이 다른 사람을 때려도 그래도 어쩔 수 없었거든. 밟는 사람도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겠어. 누군가는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저렇게 밟고 밟히면 한 명쯤은 죽을 수 있을 거라고. 노인이나 여자나 외국인이나 술에 취한 사람, 아무튼 한 명쯤은. 그런데 그런 기사는 없더라. 가판대에서 그날 신문을 모조리 샀는데 없었어. 기념하고 싶었거든. 2000년 1월 1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가득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아직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 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나 혼자만 거기 갔었던 걸까? 그런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거든.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시작하면서 했던 이종산 작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한 장면을 읽어주셨는데 가운데로 가진 않지만 주변에서 그 무리들을 보는 이면 작가님의 어떤 시선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제가 그 실제로 밀레니엄 때 몇 살이었죠 그때? 그때가 제가 아마 중3 겨울 방학이었을 거예요. 고등학생 올라갈 즈음이었나 아마 예 그랬을 거예요. 정말 애기였네요. 그때 근데 어린 마음에 그때는 그걸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실제로 그때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예, 사실 실제로 그죠? 그것도 그래서 당시에는 그 Y2K라고 해서 맞아요. 막 그 어떤 급변하는 휴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고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실제로 보신각 앞에 있었는데 제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저는 사람들한테 자주 이 얘기를 하고 종각을 지날 때마다 난 여기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한 번도 거기 있었다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웃긴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 가까운 친구가 이걸로 한번 소설을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게 소설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쓰고 등단을 했고 등단작이기도 하고 이 책에 그래서 표제작으로도 되기도 했죠. 그렇군요. 아주 사소하고 아니 밀레니엄 그 시기는 우리도 모두 다 겪었는데 사실 그 시기에 맞아요. 지금 우리 5명, 6명이서도 그날 종각 그 거리에 있었다라 얘기하지 않네요. 정말 그걸 만나는 적이 없네요. 그런 흥미로움이 담겨 있는 소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2018년이 점점 오고 있어요. 이 즈음에서 김경인 시인은 가장 세 번째 시집에 담길 책을 읽어주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읽어주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아니, 2개를 다 준비해 왔는데요. 네. 또 뭐 전체 대세에 맞게 제가 쓴 시를 뭐 가장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읽을게요. 이 시니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거 제일 좋아하는 시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좋아하는 시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근데 그 보통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시는 본인이 좋아하는 시, 좋아하는 소설은 별로 안 좋다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조금 덜 좋아하시니까 좋은 시를 가져오시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읽겠습니다. 초대.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건 시인이었지. 시인은 과장되게 몸을 흔들며 수백의 계절을 걸어서 왔다고 말했어. 물론 너는 믿지 않겠지만 나의 스승과 친구와 후배와 자식벌 되는 또 후배들의 무려 100년 동안의 시상식에 참석하느라 나는 죽는 것도 까먹었지 뭐야. 시인은 누구든 용서하기 싫어졌다고 말한 후 돌연 가방 속에서 한 뭉치 원고를 꺼내 읽기 시작했지. 거울과의 비밀 연애 그 지루한 분노의 시를 100년 동안의 독서와 필사적인 필사를 그동안 무처럼 갉아먹은 기억을 무말랭이처럼 바닥에 쏟아져 말라가는 언어를 황금 재즈 시대 트럼펫처럼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비유들을 다 버리고 나서도 겨울밤 두더지처럼 늘어나는 슬픔들에 대해 시인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 너는 하품을 참으며 상투적인 교양소설의 독자처럼 차근차근 말해주었어. 거울 속 아이들은 콩나물처럼 물만 줘도 쑥쑥 자라 어른이 되지 않고 언어는 불평등의 얼음판 위를 날랜 스케이트 날처럼 휙휙 가르지 않으니 모조 낭만시대의 별처럼 빛나지 않아도 좋아. 나의 시인이여 이제 그만 죽어도 된단다. 너는 다정한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는 울면서 돌아갔지. 내일이면 집이 조금 가벼워지리라. 창밖엔 산뜻한 구름. 너는 허공에다 줄을 건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시집에 수록될 예정인 시인 것 같은데 시인도 등장하고 뭔가 이전의 김경인 시인의 어떤 시의 느낌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이렇게 또 이렇게 활자화된 걸 이 자리에서 읽어보시니까 또 새로울 것 같은데 이 시를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 와주신 다른 작가분들님 앞에서 읽어주신 이유를 묻고 싶네요. 그러게요.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연말이고 좀 기분 좋아야 될 시점에 왜 이렇게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시를 가지고 왔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읽으면서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전 3번째 시집 내는 게 상당히 저한테는 절박한 문제였고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시인으로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썼던 시예요. 그때 썼던 시고 사실은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시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약간의 무거움이나 이런 진지한 질문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고 그것이 또 새로운 글을 써내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둥선 작가님은 김경인 시인의 이런 시인의 삶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시를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네,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미안해요. 네. 갑자기 막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미안해요. 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제 정말 연말도 되어가고 첫 시집을 가진 시인이 되었고 우리는 뭐 몇 권의 책들을 가진 시인이 되었지만 책을 가진 시인과 책을 갖지 않은 시인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기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것도 너무 질문이 어렵나? 되게 신기한 게 나는 되게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없어요. 그냥 책이 나오기 전과 책이 나온 후가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도장을 파지 않았어요? 그 도장은 그러니까 내 말이 아등선 딱 찍어서 이 도장은 사실은 그 아주 친한 선배가 네, 아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선물해준 도장이었는데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에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집이 나오면 이 도장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찍는 거고요. 뭐 책이 나왔다고 도장을 파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책이 나오기 전이나 후랑 바뀐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집에서 맨날 삼시세끼를 찍는 거, 네, 똑같고 마감이 있으면 글을 쓰고 마감이 없을 때 좀 놀다가 마감을 걱정을 하다가 또 쓰고 싶을 때 쓰고 뭐 이런 삶이어서 정말로 그냥 바뀌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자일 때와 저자가 아닐 때. 그러면 이종산 작가님 어때요? 저자일 때와 저자가 아닐 때. 내 질문이 그릇된 거구나, 그죠? 아니,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답변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질문을 잘라버리죠, 톡으로. 아니 저는 되게 달라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 이 5명이 게스트니까 너무 어렵네요. 이게 질문의 결이, 그죠? 질문 이게 하시는 분들 잘못 컨택을 하신 거 같아요. 네, 찍기 실력의 문제군요. 그럼 지인 씨하고 유현 작가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책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르다면서요. 빨리 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언제라는 글을 쓸 때라는 그때 작가라는 그 의식이 드는데 이제는 이게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지만 이 책을 볼 때마다 어떤 그런 작가 자식이 좀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이 책으로 독자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안 쓰고 있는데도 사실 쓰고 있을 때만 모두가 안 보고 있지만 내가 나를 작가로 보고 있었는데 책이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나를 작가로 보는 저도 저 지점에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책이 있으면 독자들이 먼저 와서 그 책을 통해서 작가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내면서 저랑은 다른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책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 나니까 오히려 책에 참 미련 같은 게 좀 없군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인 작가님은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정말 다르죠. 왜냐하면 현물이 생긴 거잖아요. 그 전까지 시는 저에게 현물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문예지에 발표하더라도 문예지에 읽는 독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만 아는 비밀 같은 느낌이 더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시집이 나왔고 그 시집을 제 주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물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읽는 것보다, 그러니까 물론 되게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동료 작가들이 읽어주는 것도 되게 귀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글을 쓰지 않는 글과 무관한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께서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죠. 왜냐면 아들이고 한 번쯤 봤던 꼬마 애가 책을 냈다고 하니까 얘는 어떤 책을 냈을까? 정말로 글과 관계없는 어른들 한번
뭐 봤던 친척들 이런 분들이 글을 읽어준다는 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네, 제 질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네.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사실 문장의 소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팟캐스트인데 모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작품 시든 소설이든 비평이든 뭐 그 기타 예술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주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그분들이 책을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내는 작가들, 책을 자기의 이름으로 책을 한 권씩 갖고 있는 작가들에게 책이 어떤 의미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문장의 소리 DJ로서는 저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서 울지 마요. 모르겠어요. 뭐 처음에 설레면서 이 예술나무 카페에 있었던 마음과 지금 뭔가 좀 이 식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마음이 저도 좀 복잡은 하긴 하지만 제가 책을 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런 책들을 읽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 모두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좀 더 열심히 사랑하자는 연말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5분께 좀 밝게 마무리 지어야죠. 그죠? 우리 너무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사람 한 사람 이름 크게 부르고 안녕 할까요 우리? 연말 계획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죠.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있으신지 밝혀주셔도 좋겠고요. 뭐 이렇게 좀 훈훈하게 감사의 말씀 전할 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저는 올 한 해 한국문학의 작가들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 여름 때 좀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제 그분들 소설, 시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한국문학 그 당시에 나왔던 작품들을 읽었는데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도 내가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에게 그리고 또 그 저자분들에게 감사해요. 네. 저 역시 김경희 시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청취자분들도 네. 아마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종산 작가님은 어떤 얘기를 이 2017년 마지막 즈음에 남기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고마운 사람 하니까 되게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가족들 항상 고맙고 근데 좀 특별하게 고마웠던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무지개 책갈피 분들이 먼저 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반응을 제가 실감을 못했었는데 어느 날 그 퀴어 문학상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상을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되게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했고 사람은 아닌데 제가 올 한 해 아까 동면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올해가 좀 겨울 같은 해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힘이 됐던 게 식물을 좋아하면서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식물이 되게 겨울을 견디는 법을 잘 아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네, 식물한테 되게 감사한 한 해였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면 작가님은 저도 이렇게 너무 누구를 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근데 그 누구를 얘기를 하면은 또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무특정 다수인데 제 책을 구매해 주시고 읽어 주신 독자분들 뭐야? 그럼 난 뭐가 돼? 감사합니다. 생계 힘이 됩니다. 네, 아주 전략적이야, 그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인들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문장의 소리를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문장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아까 김진여 시인께서 나는 벽에 붙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청취자분들 알라딘에서 나는 벽에 붙어 잤다로 검색하셔야 최지인이라는 사람의 시집을 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 권 사시고 또 한 권 더 사서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하는 따뜻한 2017년 한 해로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권 더 사서 붙어 잤다로 사서 한 권 더 지인에게 선물하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네. 마지막이 원래 이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를 잘 살아주신 모든 지구인과
외계인과 전 우주인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농담이고요. 우리 다 너무 진지했잖아요. 네. 다들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오늘 좀 힘드네요. 톤이 굉장히 진지해서 그래요. 네. 그런가요? 네. 저희 그 고등학교 때 목사님 톤이기를. 뭐 설교단하는 기분으로. 네. 네, 일단 올해 책을 기다려주신 독자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에요. 독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들 사서 읽어주시고, 네,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제 마음대로 다 찢어서 읽거든요. 네, 그렇게 제 마음대로 좀 찢어서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2018년도 조금 더 근사한 생각, 조금 더 근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그 작가분들 5분이면 적지 않은 분들이긴 한데요. 이 지인분들도 오셨잖아요. 한 분께만 오늘 연말 특집에 이렇게 관객으로 와주셔서 얘기 들어주셨는데, 뭐 덕담처럼 앞으로 문장의 소리 어떻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좋았다, 한 분께만 좀 청해서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자유롭게. 그 임승훈 소설가가 있네요. 그런가요?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분의 제가 지인이라서 2018년도에 이제 책이 나오셔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2018년 4월에 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는 임승훈 소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송인지 몰랐어요. 김진여 진행, 김경주 PD, 차현주 구성작가 이 팀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문장의 소리는 계속됩니다. 그래요? 네. 저는 김경주 선배를 학부 때 보고 지금 처음 봤는데 저렇게 멋있어지신 줄 몰랐어요. 네, 이런 그 고백은 뭐죠? 네. 아까 저는 포토그래퍼인 줄 알았어요. 그거 있잖아요. 오늘 미용실 다녀오셨대요. 네. 텔레비전에서 포토그래퍼들 초대해서 나오면 꼭 예능 프로에서 저렇게 멋있는 사람들 나와서 사진 찍잖아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오늘 여러분들 첫 책과 세 번째 책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 2018년에 행복하게 보내보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어디 계시죠?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정치자 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도 끊기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희가 걸어왔던 만큼, 지금 저희가 모아놓은 작가들의 목소리만큼 그 이상의 목소리,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들은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윤희 대리님 그렇죠? 오케이, 네. 오늘 이렇게 연말 특집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글귀들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문장의 소리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연말 특집이니까. 전 안 창피한데 창피한가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군대 시절 생각이 나서. 같이 해요. 아니 뭐 기꺼이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네. 해주세요. 혼자 하면 네. 또 목소리가 작으니까. 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취해 볼까요? 이거 뭔가 티저 영상 같은 걸 우리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제가 문장의 소리 크게 외칠게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7년 문장의 소리는 막을 내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문장의 소리 어떠셨는지요? 내년에는 더 알찬 구성과 깊고 짜임새 있는 문학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PD 김경주, 구성작가 차현지, DJ 김진여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